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시에 개장이기 때문에 1시간가량 개장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몇 가지 좀 전해드리려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죠. 군사 쪽에서 고위급 소통을 이어간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뭔가 뚜렷한 거는 나오거나 공동성명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손을 잡는 거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한 50명 정도를 어린아이와 여성들 맞교환하고 일시 교전, 며칠 교전 중지한다.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시황 점검하고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황 관련해서 나눌 주제는요. 물론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출에서 나타나는 회복세로 바라볼 주목할 섹터는 무엇이냐입니다. 네, 간밤에 생산자 물가까지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미국의 이제 물가가 둔화되는 모양새를 나타냈고요. 분위기 자체가 연말 랠리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면 좋아요, 지금? 한마디로 저희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수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가장 따끈따끈했었던 10월달 거 수출 데이터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올라올 것인지 이게 이제 수출 데이터만 놓고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자동차가 역대 1위로 증감률이 현재 10월 달 기준 19.8% 이렇게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출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일반 기계 쪽도 한 10%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자동차하고 일반 기계가 올해 시장을 이끌었었던 섹터인 것이죠. 저희 자동차는 그런가요? 자동차하고 일반 기계가 올해 우리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좀 찍어서 고점 찍고 밀렸지만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주들 다수들하고 일반 기계는 저희 그 건설기계나 변압기 이런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맞죠. 근데 고점을 찍고 밀린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이 데이터처럼 과연 내년도 주도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기저효과 때문에 역기저가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게 좀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섹터를 좀 더 봐야 되느냐 2024년도까지 대비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 관심 있는 섹터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뭐니 해도 첫 번째가 반도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반도체 수출 증감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3.1이 나왔는데 요건 2022년도 8월 달 이후로 최저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보면 자동차나 석유 이런 거에 의해서 증감률이 상승이 아니라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메모리 감산 효과하고 그 AI 서버향 쪽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최근에 이슈됐었던 게 한미반도체 실적 부진.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게 되면 자,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그 MSVP라고 마이크로 소 부분 쪽하고요.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2021년도에 국산화를 시켰어요. 기존 사업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저게 국산화를 시켰는데 저 파란색 그래프 영역이 중국 쪽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큰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쪽도 굉장히 반도체 업황이 제재하고 맞물려서 안 좋았었는데 계속 줄었네요. 그렇죠. 근데 2023년도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3년도 예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시면 저게 3분기 실적 나오고 올해 예상치를 저렇게 나타낸 건데 영업이익률도 한 15%대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다시 2024년도에 다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다시 급상승하는 그러한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거는 웬만치 맞을 걸로 저는 보이는 게 뭐냐면 저희 TC본더
쪽이 계속 네, 이슈가 결국 TC 본더 HBM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수주를 9월 달, 10월 달에 한 1,000억 정도 네. 받아놓은 게 실적으로 잡힐 건데 제가 봤었을 때는 과연 주가가 좀 반영을 했었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제 많이 생각을 올랐죠. 네. 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미 월봉 차트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반영을 해서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주들은 HBM을 계속 필두로 하되 한미 반도체 외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조금 더 고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힌트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미 반도체 지금 네. 주가는 62,300원인데 적정 네. 주가를 27,300원이라고 적어 놓으셔 가지고 예, 저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자, 그렇다면 2025년도에 한미 반도체의 그 BPS하고 ROE를 감안을 해서 네.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만 사실은 그래도 한 27,000원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현재 가격이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일례로 보면은 저희 투자자분 여러분들이 뭐 퍼니, PBR이니 이런 거 많이 좀 체크를 하시잖아요. 네. 사실 2025년도 퍼가 한 45배에서 50배 나오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은 고밸류 영역이 있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약간은 한미 반도체 외적인 그런 또 다른 반도체주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좀 체크 포인트는 그러니까,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한미 반도체가 좋다는 겁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용이나 앞으로 성장성, HBM이나 TC 본더 이게 내년 매출에 반영되면서 성장성은 충분히 있지만 밸류 자체는 네.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네, 이미 반영을 했다. 이렇게 저는 반도체 섹터가 오늘 수출 데이터로 좋지만 꼭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도 다른 종목들도 찾으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무선통신기기 쪽이 이렇게 수출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네. 역대 올해 들어서 최대치로 나왔는데 17억 달러가 나왔는데 무선통신에는 여러 가지 IT 기기가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이 한 10억 달러 정도 차지를 네. 해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잘 보셔야 될 텐데 카메라 모듈 하면은 저희 세 개의 모멘텀이 있죠. 하나는 자율주행,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나올 아이패드, 그리고 지금 아이폰 15 이렇게 모멘텀이 있어요. 그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LG이노텍 정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자, LG이노텍의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 쪽이 매출액의 한 80% 정도 이렇게 좀 차지를 해요. 한 10조가 조금 넘어가죠. 그 밑에 이제 카메라 모듈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3가 이제 곧 상용화가 될 건데 거기에만 이제 카메라 수가 한 10대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 정도가 한 3,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아이패드가 이렇게 좀 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이패드나, 지금 아이폰 13 이후로 채택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카메라 모듈 쪽에서 LG이노텍이 만드는 것 중에서 3D 센싱. 3D 센싱. 예, 맞습니다. 그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아이폰 13에서도 과거에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다 채택이 됐어요. 그렇게 되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폴리드 줌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자화전자하고 손잡고서 LG이노텍이 이렇게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러한 상승세, 성장성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시나 카메라 폰이 전장 쪽이 센티적인 모멘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이겠죠. 네, 스마트폰의 현재 재고 소진분이 굉장히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 위주로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업황이 살아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로, 수출이 사실 또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먹히는데 돌아 나오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죠? 10월부터 해서 의미 있게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반도체하고 카메라 모듈 쪽이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그 섹터를 이제 본격적인 걸 준비해 주셨는데 예,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섹터가 네. 2024년도의 주도주 후보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눈에 띄는 섹터가 확 들어갔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그게 디스플레이 쪽하고 OLED 수출 증가율이었었거든요. 사실 디스플레이 쪽 수출 증가율이 2022년도 3월 달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41%를 이렇게 바닥을 찍고서 쭉 올라오더니만 10월 달에 15.5%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주 중에서 OLED의 비중이 현재 70%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수출은 곧 OLED의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OLED 그래서 수출 증가율도 궤를 똑같이 했죠. 디스플레이하고. 그래서 한 2월, 3월 달쯤에 마이너스 39% 성장률에서 지금 똑같이 15.5%의 성장률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OLED 관련주들은 꼭 챙겨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복세는 반도체하고 비슷한데 레벨 자체는 높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확연한 네. 성장세에 돌아왔고, 자, 그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만 역시나 OLED 하면은 저희는 애플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례로 스마트폰의 이제 OLED 채택률을 보게 되면은 자, 삼성이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을 넘어섰었어요. 대수 기준으로. 근데 현재 역전이 돼 있어요. 이게 삼성이 2022년도 출하량 기준으로 2억 7천만 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OLED 쪽 채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삼성이요. 삼성, 삼성. 스마트폰 가운데 예, 스마트폰. 지금 OLED 채택 비율이 얼마나 예, 되느냐? 지금 작년에 한 2억 7천만 대. 2억 7천만 대 가운데 또 이 퀴즈를 냈었으니까 제가 네. 이제 맞춰야 되는데 2억 7천만 대 가운데 OLED 채택 비율이 90%?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일례로 2018년도에 한 6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올해는. 네, 50%. 아, OLED 비율이 낮아진다고요? 예, 낮아졌어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 대략 그래요? 거꾸로 낮아졌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스마트폰 저가폰의 공세하고 예. 아시다시피 갤럭시 판매량이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OLED 채택 비율을 좀 낮추고 LCD 쪽에 좀 포커싱을 좀 많이 맞췄어요. 의외네요. 네. 네, 삼성이 저는 OLED가 쭉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좀 줄었죠. 그래서 한 1억 3천만 대 정도 되는데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2억만 대를 이렇게 팔았는데 정확히 한 1억 8천만 대 정도 네. 되는데 대부분 그쪽이 거의 100%가 다 OLED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IT 소형 기기 쪽에서는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된다. 꼭 네. OLED 쪽에서는. 삼성보다는. 근데 잘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캐파 증망을 딱 보게 되면 2023년도부터 한 4조 원 규모로 돼서 이게 좀 우상향으로 그려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2025년도까지. 근데 저 4조 원의 설비 투자가 왜 나오냐면은 지금 8.7세대 쪽에서 색깔이 파란 거 이제 예, 과거. 투자됐다는 거고 예, 빨간색은 맞습니다. 이제 직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 4조 원이 15K라고 해서 1.5만 장짜리를 찍어낼 수 있는 거를 8.7세대에서 양산을 하는데 저게 이제 애플의 2024년도 아이패드 물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겨냥한 물량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애플 아이패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애플 아이패드가 도대체 어떻길래 삼성이 저토록 설비 투자를 또 늘리느냐. 네. 애플 아이패드는 다시겠지만 이제 면적이 넓어질 걸로 보이고 두 번째로 투 스택 텐덤 증착을 할 걸로 보여요. 저희 또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네. 네. 저 그림에 딱 보게 되시면은 왼쪽이 완 스택이고 네. 그 오른쪽이 투 스택인데 투 스택이 당연히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면서 뭔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어떤 게 눈에 띄시는지요? 늘어나는 것들. 늘어나는 부분이요. 예. HTL 그다음에 뭡니까? ETL. 예. 네. 그렇죠. 그리고 RGB. 네, 뭐요?
저기 RGB라고 RGB, 네네. 네, 저게 이제 서브 픽셀이라고 해가지고 예. OLED는 발광 자체 발광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기다가 빛을 쏴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빛을 내서 이렇게 화면에 구현이 되는 건데 네. 저게 색깔 조합을 다 해가지고 내는 거죠. 저희 네네. 두뇌 착시 효과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오디오잭 같은 경우도 저렇게 보면 색깔별로 RGB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저희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서도 이렇게 네모나게 조그맣게 다 들어가 있을 그쵸, 거예요. 예. 정사각형. 그걸 뜯어내면은 저 RGB가 따다닥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 RGB 업체 저 소재를 저 발광 다이오드 EML을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를 아셔야 될 것이고 일단 저 회사를 만드는 거는 삼성양하고 SK LG 디스플레이하고 좀 틀리거든요. 네. 삼성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PNH 테크. PNH 테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OLED 소재 쪽을 잘 보자 하면은 그 두 종목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그 박사님이 맞추셨다시피 저 ETL 또 하나 있고 ITL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거기에서 빛을 내면서 RGB를 쫙 쏴주는 건데 그게 지금 하나씩 더 들어가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요새 OLED 관련 주식에서도 이렇게 올라갔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투스택에서도 그림을 잘 보게 되시면은 CGL이라고 가운데 있는데 저것도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방금 언급된 종목들은 꼭 유심히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잠깐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OLED 보자. OLED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잘 사실은 일반 저희들이 보기엔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반도체 오케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게 수출 잘 되잖아요. 근데 OLED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 수출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럼 OLED 관련주를 뭘 사지? 여기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상장 안 돼 있어요. 그죠? LGD 사장이 그동안 고생한 거는 마음이 무거워. 그죠? 결국은 소재 쪽을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관심주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의 관심주는 역시 보는 거 봐야 된다.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덕산 네오룩스 아까 전에 제가 뭐 RGB 그렇게 얘기를 좀 해줬는데 RGB를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보면은 RGB 안에서도 아까 전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 부분 보시면은 그 일례로 맨 왼쪽에 있는 레드 부분만 보면 밑에 이제 프라임이 있죠. 레드 프라임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레드 호스트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린도 마찬가지, 블루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층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자, 구조가 RGB에서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는 저 레드 쪽 다 하고 그린 쪽에서 저 그린 프라임 쪽 있죠. 그 밑에 거 그거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게 그 안에 들어간 다 소재잖아요. 예, 소재죠, 소재. 저게 이제 무슨 패널 이런 게 아니라 다 소재입니다. 그렇죠. 그 소재가 이제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일례로 그 PNH 테크 같은 경우는 저 레드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저 블루 쪽에서 이렇게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덕산 네오룩스하고 더불어서 오늘의 추천주는 아닌데 그 옆에 ICD라는 장비 업체도 하나 살짝 가져와 봤어요. 참고하시라고. 저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LG 쪽에 다 납품을 하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쪽에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2023년도 실적 바닥으로 해서 2020년도 수준까지 개선이 내년도에는 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020년도 레벨도 어느 레벨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늘렸던 그 시기. 그리고 2023년도, 4년도도 그 시기에 맞물려서 결국 덕산 네오룩스의 그 PBR이나 ROE 밸류에이션이 2020년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예전 고가였었던 한 7만 5천 원 정도가 고가 부분이거든요. 그쪽 부분까지는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도
정도쯤의 기대감을 네. 가지고 시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OLED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덕산 네오룩스, 장비주는 ICD까지 오늘 말씀을 KB증권 박건희 차장님이 해 주셨고요. 인사드리면서 딥사이트 예고 좀 할게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딥사이트 시간에요. 김영익 교수님이 오랜만에 오시는데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이랑 함께 제목이 아주 멋진데요. 랠리의 유효기간.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기간인데 과연 이 기간이나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증이 있는데 내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임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